안녕하세요. 온타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배우기 첫 수업으로 실전에서 바로 써먹자 0번 바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방향 키워드는요. 출발, 시작, 여행, 무소유, 방랑자, 순수, 낙천주의, 마음이 가는 대로, 무계획, 자유분방, 즉흥적인,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 역방향은 끝, 정지, 정체, 돌발 상황, 눈치 없는, 생각 없는, 무능력, 무책임, 산만한, 허황된, 부주의, 막무가내, 지나친 모험, 무개념, 무모한, 경솔한 정도가 돼요. 그리고 키워드는 제가 다 읽어 드리기가 힘들어서 영상에서 나오는 키워드 말고 좀 더 자세한 키워드도 다 알고 싶다 하시면 실전 비법 팩트타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기본 해석으로 넘어가면요. 이 0번이라는 숫자는 첫 시작으로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도 볼 수 있는 숫자인데 저는 이 바보 카드가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 카드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바보가 즉흥적으로 떠나는 여행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유니버셜 웨이트의 전 과정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런 바보가 즉흥적으로 떠나 여행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인물들과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 속에서 서서히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바보 카드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출발이라는 의미가 가장 기본이 되는 해석이 아닌가 싶고요. 또 바보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어요. 그래서 때론 눈치도 없고 남들이 볼 때는 무모하다 하는 행동도 잘 합니다. 이것을 왜 어린아이들 보면 뭐가 뭔지 판단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막 안 되는 일에도 때를 쓰고 무서운 것도 잘 모르고 막 위험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바보 카드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바보 카드는 연애와 사업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어린애가 왜 연애를 책임감 있게 할 리 만무하고 또 어린애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는 건 더더욱 불안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위험하겠죠. 쉽게 그런 맥락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본다면 여행처럼 이동이 잦은 직업에 적응이 빠른 편이고요. 이런 여행 관련이 꼭 아니더라도 이 바보는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는 프리랜서 같은 직업이 적합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직업군에 길하다 하더라도 좀 충동적인 기질이 많기 때문에 이직률 또한 높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그럼 다음 연애로 넘어갈게요. 연애 정방향에서는요. 바보는 키워드에서 방랑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보는 역마가 강한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보는 연애 관계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하는 기질이 다분합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 마음이 닿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으로 시작되는 연애가 많기 때문에 바보에게 이 연애라는 것은 뭐 신중한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중하지 않다고 해서 그 감정 자체가 거짓이라는 뜻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관계지만
그 순간의 감정만큼은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바보는 방랑자의 기질이 많다고 했잖아요. 역마의 기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인 관계에서도 책임감과 의무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연인 관계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책임감과 의무감은 가져야 하잖아요. 근데 이 바보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결혼 상대자에게 이 바보가 나온다면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인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떠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마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 부부나 아예 따로 사는 경우가 많고 또 책임감과 의무감이 약하기 때문에 바보를 배우자로 둔다면 자신이 그 가정을 혼자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전에서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고요. 그렇지만 만약 지금 나는 즐겁고 가벼운 연애 상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이 바보만큼 적합한 인물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애 역방향에서는요. 역방향에서도 역마의 기운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또 정방향이 아이고 정방향이 착한 바보였다면 역방향에서는 나쁜 바보 이렇게 보시면 무난해요. 나쁜 바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 역방향에서의 바보는 계산과 눈치가 좀 빨라요. 그렇지만 그런 걸 안 그런 척 내숭을 떠는 연애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는 세상 해맑은 척 온 마음 다하는 척 할 수 있지만 뒤에서는 때로 바람을 피우거나 딴짓을 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 만난 상대가 원나잇 상대로 만난 경우라면 그때는 연애가 시작되더라도 오래가는 연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금방 끝날 수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진 뭐 전 남친, 전 여친한테서 연락이 왔다. 무슨 마음일까요? 이런 질문이라면 그때 이 바보 카드의 역방향이 나왔다. 그거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날 다시 연락할게 하더라도 다시 연락이 안 되거나 또 만약 어떻게 잘 돼서 재회를 했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오래 가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성향으로 넘어가서 정방향에서는요. 이 바보의 대표적인 성향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이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구속과 속박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가장 많고요. 또 단순하고 정직해요. 그렇지만 다소 끈기가 약한데 이것은 즉흥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제 즉흥적인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 또한 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눈치도 없고 또 그만큼 순수하고 순진한 부분도 있어요. 왜 보통 우리가 보면 주변에 눈치 없는 분들이 가끔씩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 바보도 조금 그런 맥락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기가 얇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속아요. 근데 또 사람들한테 잘 속는데도 사람을 여전히 좋아합니다. 잘 따르고 그만큼 낙천적이랄까 긍정적이랄까 그런 성향도 많고요. 또 막 머리 쓰면서 계산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자유로운 영혼 그 다음으로 두드러지는 이 바보의 특징은
지나간 과거에 미련을 두지도 않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멋진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너무 무계획 같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보 정방량의 이 부분은 다소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런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어렵거든요. 특히나 저 같은 속물들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계산 없이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좀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음, 각설하고 다음 역방향을 보면요. 제가 앞서 역방향은 나쁜 바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성향에서도 사실은 그 속을 알기가 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착한 사람 같기는 한데,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저것 좀 계산을 따져가지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크게 나쁜 평을 받지는 않아요. 나쁜 평이라기보다는 나는 그 사람 잘 모르겠더라, 이런 평을 받는 분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그런 분들이 이 바보의 역방향의 성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건 이 사람이 착하다, 못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니는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분명히 이랬는데, 어느 날 니 라면 엄청 좋아한다 했으니까 우리 라면 먹으러 가자, 이러면 나는 원래 라면 잘 안 먹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은 황당한 대답이 그때그때 다르게 돌아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은 엉뚱하고 돌발적이고 무책임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금전으로 가면, 정방향에서는 수입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냐면, 이 바보는 직업과 사업에 관해서 운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이 금전, 뭐 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얻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본이 되는 일에서 약한 운을 타고 있기 때문에 금전운 또한 그다지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셔야 하고요. 또 돈에 대한 욕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다 하더라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놀고 돈이 없으면 딱 필요한 만큼만 버는 것에도 만족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금전에 대해서는 큰 욕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방향에서는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 보려는 의지보다는 조금은 남들에게 의지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자신의 돈을 쓰지 않거나 또 감추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한 장의 이 방향으로 금전운이 나쁘다, 좋다 판단하기는 힘들고, 이때는 이제 주변에 배열되어 있는 카드와 함께 보시면서 구분을 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일로 넘어가면요. 일에서는 정력이 모두 동일하고요. 일 역시
역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한 곳에 매여 있는 업무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규칙이나 제약 같은 것이 없는 프리랜서 또는 가만히 앉아서 이제 보는 사무직보다는 조금은 밖으로 다닐 수 있는 외근직에 더 적합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역마의 기질 때문에 여행과 관련된 직업에 쓰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길하다고 해서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느냐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때도 주변에 배열 카드를 함께 봐야 하고요. 또 직업군으로 본다면 단기 아르바이트, 뭐 계약직, 일용직 관련 직업군에서 자주 나타나고요. 무직인 경우도 흔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강에서는요. 낙상,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 그리고 그 외 모든 안전사고 관련이고요. 여기 정신질환이 있는데 이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전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목 자체가 바보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어디에서도 꼭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실전에서 가장 많이 본 사례는 ADHD.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증상인데요. 쉽게 주의가 산만한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증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ADHD가 실전에서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오늘 바보는 여기까지 모두 마쳤고요.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처음에 영상을 제가 지금 다시 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부끄러울 만큼 막 못해서 그때는 처음이라 가지고 제가 많이 떨기도 했고 이게 적응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고 있는데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엔 1번 마법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